2,500대 박스권 장세, 순환매 이어질 듯. 주식시장이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시장금리 안정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으나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2,50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없진 않지만 물가와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 당장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화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일 2,505.01로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2,496.63보다 0.33% 오르며 주간 기준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3.09%, 운수장비가 2.24%, 운수창고가 2.14%, 의료정밀이 1.42%, 전기가스가 1.32%, 서비스업이 1%, 전기전자가 0.59%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섬유 의복이 마이너스 3.81%, 음식료품이 마이너스 2.71%, 비금속 광물이 마이너스 1.82%, 화학이 마이너스 1.66%, 증권이 마이너스 1.11%, 보험이 마이너스 0.86%, 의약품이 마이너스 0.85%, 통신이 마이너스 0.67%, 유통이 마이너스 0.65%, 건설이 마이너스 0.53% 등을 내렸습니다.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759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개인도 3,634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기관은 5,29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4,067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2,588억 원, 개인은 4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27.24로 한 주간 1.5% 올라 5주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증시의 상승 흐름은 무엇보다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채권 금리의 안정세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년 만에 5%를 넘보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초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급락해 현재 4.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미국의 10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웃돌았지만 연준의 지난 9월 전망치였던 3.7%를 밑돌아 물가 상승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됐습니다. 연준의 경기 동안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물가와 고용 등 미국의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를 시사해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예상대로 10월에서 11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는 증시에 우호적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의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주 30일 장관급 회의에서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감산이어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미국발 고금리 압력에서 벗어나면서 증시 안팎에서 뚜렷한 악재를 찾기는 어렵지만 코스피는 2,500선에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주가지수가 2주째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2차 전지와 로봇 등 테마 종목들도 매기가 도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시가 단기간 급반등한 데 따른 피로감과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란 게 증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정명지 삼성증권연구원은 악재가 있다기보단 단시일 내 워낙 강한 게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에 되돌림으로 볼 수 있다라며 시장 금리도 살짝 되돌리고 달러도 살짝 되돌리고 주가는 반락이 나오는데 숨고르기 정도로 봐야 할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는 8월 마이너스 2.89%, 9월에는 마이너스 3.56%, 10월에는 마이너스 7.58%, 3개월 연속 조정 국면을 거친 뒤 11월에는 11.29% 급반등해 연중 고점이었던 2668.21까지 6.5%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띠기보다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계속 가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것 같다.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주가 지수가 크게 오를 힘은 이전보다 적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 두려워 기대감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 지수가 너무 올라 떨어진다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종목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잘 버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레벨업보다는 과열 부담을 덜어내고 물량 소화 과정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선 국내 경기 회복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가시적인 신호 등 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애틀랜타 스펠만 대학에서 가진 대담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관측이 너무 섣부르다고 지적했으나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오는 6일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공개하는 11월 미국 기농업 부분 고용과 8일 발표될 예정인 11월 미국 실업률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됩니다. 7일은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11월 중국 수출입 동향이 공개됩니다. 김내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입과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증시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걸 되돌리는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명지 연구원은 이번 주도 증시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가지수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수가 횡보하면 통상 그동안 테마나 업종별로 세게 올랐던 건 사익 매물이 나오고 덜 올랐던 건 눈높이를 맞추는 차원에서 올라가는 순환매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전망치를 2,450에서 2,57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발표 일정은 다음과